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2023년 연말 미국의 한 무자비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악화되고 있고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금융계의 전설이자 개인 순자산이 22억 달러에 달하는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분의 말을 빌어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2024년 금융시장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건들락은 2009년에 자신이 근무하던 투자운용사 TCW에서 해고됐는데 이는 오히려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회사인 더블라인을 설립했고 현재 1,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담한 예측과 독특한 통찰력은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들락의 재정 분석 예견은 신들린 예언이라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2007년 미국의 불량품 위기와 주택시장 붕괴도 그가 예측했었습니다. 일찍 2007년 제프리 건들락이 TCW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였을 때 그는 그의 6월의 모닝스타 연례 투자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고 이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가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장 변화를 10번이나 성공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역시 금융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8년 시어슨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지 사흘 만에 그는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차기 AIG는 시티그룹이 될 것으로 본다. 그 규모는 매우 클 수 있다고 말했고 그의 이와 같은 노골적인 발언은 당시 시티그룹 CEO인 비크렘 판디트를 화나게 했습니다. 판디트는 바로 군들락의 당시 상사였던 라버트 베이어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이 군들락의 해고로 이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암튼 그의 예견대로 2009년 3월에 시티그룹의 주가는 주당 14달러에서 주당 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무자비한 이분이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4년의 경기 침체는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사람들은 지갑을 움켜잡고 지출을 줄이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기존 생산 능력의 가동률도 감소할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미국은 300만에서 4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는 미국의 실업률이 약 1.8%에서 2.5%까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 경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급여 삭감과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런 상황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몇 가지 둔화 조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용동결, 정리해고 발표, 금융회사와 기술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말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미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활동도 감소하고 국제 무역이 위축되며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감소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지 않는가요? 건들락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권 시장으로 또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높은 자본 시장입니다. 채권이 말할 때에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 제목의 그는 바로 이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특성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거시경제학을 예측하는 데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군들락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전된 수익률 곡선 문제를 언급하면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사이의 주요 스프레드가 1년 이상 역전돼 있고 이는 경기 침체의 징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사이의 수익률 역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수익률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채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이란 일반적으로 국채를 구입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금융 위험을 의미합니다. 장기 국고채를 사면 자금이 장기간 점유되어 몇 년간 유동성을 잃게 되므로 당연히 더 높은 이자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3개월 채권에서 10년 만기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소위 수율입니다.
수율은 채권을 매입한 시점부터 채권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투자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단기 및 장기 국채 역전은 양자 수익률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미국 국채에 이런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자는 액면가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되며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 고정 이자율은 상승 후 가격에 비해 감소하여 수익률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 후의 가격에 비해 고정이자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고 투자자는 받은 이자를 새로운 가격으로 나누어 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수익률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면 단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단기 국채를 판매하게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장기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국채에서 장기 국채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장기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기 국채로 자금을 이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단기 국채 사이의 역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주식시장, 선물 등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비교적 안전한 장기 국채에 이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투자는 냉랭해지고 경기는 쇠퇴하게 됩니다. 건들락의 경제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흔히 언급되는 2년 및 10년 국채 수익률 역전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전 최소 7개월에서 최대 2년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는 CNBC 인터뷰에 현재 수익률 곡선의 모양이 매우 불안정하며 이는 경기 침체 이전에 사람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역전돼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현상은 실은 장기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단기 국채 역전 현상은 은행 대출 활동을 둔화시키게 됩니다. 미국 은행들도 지난 10년간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산 가치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채권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행되는 새 채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니까요. 이는 특히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한 장기 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또 은행의 자산 가치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줄여 자본 유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좋지 않은 소식은 미국 재무부 부채 곡선이 2022년에 역전되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러한 역전이 최근 몇 달 동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국고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역전폭은 지난해 7월 109bp에서 10월 말 24bp로 줄어들었습니다. 11월 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뜻일까요? 건들락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부터 현재 연방 적자가 약 1조 7천억 달러 급증했으며 미국의 총 부채는 34조 달러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빚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 지급이다. 케이토 인스터투트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3년 사이에 연방 이자 지급액이 2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순이자로 약 6,400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2051년에는 이자 지급이 연방 정부의 단일 지출 중 가장 큰 비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까요? 매년 이자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사람이 부담해야 될 부분일 테고요. 건들락은 이어서 세금을 인상하면 당연히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경제시장에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이자율로는 정부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상태는 결코 지속 불가능하다. 5년 안에 우리의 이자 비용은 세금의 50%에 달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미국의 걷잡을 수 없는 재정 적자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슷한 견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로는 JP모건의 사장 제이미 디먼과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킨 밀러와 레이 델리오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 환경에서는 단일 상품에 베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며 투자자들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여 경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